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태국 불교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불교가 뭐 승단도 있지만, 제가 신자를 포함해서 불교 또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자들은 어떻게 신행생활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불교 개혁까지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느 단체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제 타락하고 뭐 부패한달까? 그런 면이 생기죠. 뭔가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물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제 우물도 오래 쓰면은 그 이끼도 끼고 물도 탁해지니까 우물이 친다고 그러죠. 물을 싹 퍼내고 찌꺼기를 싹 없애고 깔끔하게 하는 걸 우물 친다고 하는데, 이 우물 치는 게 이제 개혁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국에서의 그 어떤 그 비구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그 먹는 것이 사실 뭐 수행자에게 먹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응? 그렇지만은 태국 성단에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 12시 이후에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말이지. 왜냐면 부처님이 그렇게 했거든. 아침에 이제 탁발, 걸식을 나가서 오셔가지고, 이제 발을 씻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먹고, 이제 4시에 공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이제 먹지 않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꼭 그 해가 뜨기 전에 탁발을 나가거든. 탁발을 나가는데, 탁발 나갈 때는 그 반드시 가사를 수하고, 예? 가사를 수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맨발로 말이지. 나가서 이제 걸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조금 먹어 조금. 조금 먹고 이제 나중에 한 11시쯤 이제 정식으로 식사를 이제 점심 공양을 이제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개중에는 어느 날은 그 신도들이 이제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집에 뭐 생일이랄지 무슨 뭐 집들이를 한다든지 뭐 개업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는 이제 절에 와서 불공을 하잖아요. 신도들이 절에 와가지고. 근데 태국은 그 불공이란 것이 따로 없고 스님들에게 직접 공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불공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것이 그 비구들이 뭐 많이 먹고 막 배가 터지게 먹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님께 그 공양을 올리는 그 자체가 신앙행위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비구는 부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 내가 공양을 올린다는 어떤 그런 그 신앙적 말하자면 그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비구들에게 공양 한 끼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그 신도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 말하자면. 응? 경건한 마음으로 말이야.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공양을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비구는 그거를 이제 잘 먹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을 읽어주고 말이지. 말하자면 그 자체가 공덕이라 공덕. 공덕으로 생각을 하거든. 공덕으로. 그리고 또 그 비구에게 무슨 뭐 또 생필품을 말이지. 이렇게 이제 올린다든지 뭐 칫솔, 치약이랄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응? 먹는 것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값이라 그래가지고 약간의 돈까지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런 것을 신도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것이 이제 신앙행위고 하나의 또 어떤 그 공양 말하자면 부처님을 대신한 비구에게 이렇게 이제 공양을 내가 바쳤다. 내가 막 수억 원을 갖다 바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조그만 정성이나마 예?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중요시 여기고 그 자체가 일상화됐다. 그리고 또 비구들은 뭐 엊그저께 된 비구나 뭐 10년, 20년, 30년 된 비구나
뭐 하다못해 뭐 승왕이 났다. 똑같이 평등공양이야. 평등공양. 공양은 똑같이. 모든 비구가 공양은 똑같이 신들로부터 이제 받게 돼 있다면 뭐 승왕이라고 그래서 또 색다른 음식을 먹고 20년, 30년 됐다고 그래서 무슨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이제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슨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는다 이런 건 아니고 동양은 평등공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또 똑같이 그 공양하고 평등하게 약값을 들이더라도 똑같이 평등하게 말이지. 차등보시가 없어.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지. 평등공양 등차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밥은 똑같이 먹되 보시는 다르단 말이야. 그러나 남방에서는 똑같다고. 오래된 비구나 뭐 이제된 비구나 똑같이 받아요. 그것이 이제 원칙. 그다음에 신도들은 뭐 싸 짊어지고 가서 막 절에 가서 뭐 이렇게 그 바치고 한다기보다도 스님들에게 검소 하나만 매일 자기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또 자기가 마음이 내키면은 정성껏 마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을 이제 공덕으로 생각을 하고 복을 짓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그 태국에 이제 처음 가가지고 이제 그 나는 이제 그 승왕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이 내가 갔던 사원이 스님들이 한 3, 400명 되는데 그분들이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절이 크잖아요, 이렇게 사원이. 그러면 존이 있어. 구역이 따로 있어. 여기는 뭐 승왕 승왕이 계시는 뭐 구역. 또 저기는 뭐 썸대시 있는 구역. 저기는 또 어떤 뭐 쪼쿤이 있는 구역.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좀 그 구역이 존이 이제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승왕이 계시는 쪽에 이제 나는 소속이 됐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먹는다고 밥을. 이제 거기 가서 먹고 그러면은 또 딴데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공양 또 그 청을 받으면은 이제 또 같이 가요. 뭐 다섯 명, 일곱 명, 아홉 명이. 나는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애국 스님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눈여겨보지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이제 신기하고. 근데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처음 이상하게 막 고기가 나오더라고. 닭고기 뭐 이런 거 말이야. 돼지고기 뭐 이런 게 나오고 오리고기도 나오고. 아, 이상하다. 나는 그때 문화를 잘 몰랐으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절에서 그런 걸 안 먹었잖아. 야채만 먹고 채식 위주지. 야, 이거 뭐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내가 당황했어. 그래가지고 아니 뭐 체면상 못 먹겠더라고 체면상.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충 먹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비구한테 내가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아이 그 먹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먹어도 된다고.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보니까 아이 거긴 다 육식을 하더란 말이야.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또 한 번은 보니까 그 승왕도 육식을 하더라고. 어? 오리고기를 먹어.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은, 중생들이 신도가 비구에게 바치는 음식은 다 먹게 돼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제 그것도 보면은 뭐, 이제 그 규칙이 있잖아,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들이 이제 무슨 뭐 그런 육식 같은 것도 이제 준비해서 이제 스님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고 그 스리랑카를 가니까 스리랑카는 생선을 먹더라고 생선을 태국에서 내가 비구 생활을 하고 내가 스리랑카를 갔더니 거기는 생선 정도를 먹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보니까 미얀마 같은 데도 이제 육식을 하지 않아. 미얀마도 그러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몽고의 또 라마들은 양고기를 먹더라고 또. 또 티베트 라마들은 또 보니까 야크를 먹고 말이야. 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은 이제 우리 그 중국
한국, 일본은 이제 채식 이제 절 승가에서 채식 문화가 이제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했는데, 그러냐 중국의 어떤 그 도교의 영향이랄지 뭐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뭐 육식을 많이 하는 건 뭐 좋지 않지. 사실은 뭐 채식이 좋은데, 어쨌든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남방 불교의 스님들이 너무 육식을 밝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문화가 이제 그렇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은 뭐 스스럼 없이 육식도 이제 스님들에게 이렇게 공양에 올린다는 거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제 그 크리티컬 비판적 이제 견해도 있어요. 스님들이 그냥 그 육식에다 그리 먹고 말이야. 나중에는 그냥 식곤증이 온다. 식곤증. 졸음이야, 졸음이. 응? 그리고 또 생리적으로 모르겠어요. 육식을 하면은 욕심도 더 생기고 사람이 더 뭐 이렇게 공격적이라고 그러고 뭐 이제 그런 설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국에서도 일부 이제 그런 기존 성단의 어떤 음식 문화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면서 염증을 느끼면서 다소 좀 비판적으로 보는 또 신도들이 또 생겨난 거야. 그래서 샨티아족이라는 그 파가 또 있어요. 이제 태국에 크게 보면은 대중부와 보수파, 진보파와 보수파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제 또 조그만 그 소규모의 파가 있어요. 그거는 뭐 무슨 뭐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큰 대중본 대중부, 보수면 보수파 내에서의 어떤 이런 소 그룹인데, 이 산티아족이라는 파는 육식을 안 해. 어. 원체 이 비구들이 보니까 고기만 먹고 말이지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채식을 베지터리언이 된다고, 베지터리언. 그래서 거기 팀 그 리더가 원래 이제 음악을 하던 분인데, 음악 아주 뭐 이렇게 기타도 잘 치고 뭐 재즈 뭐 노래도 잘하고 이런 분이 이제 승님이 돼가지고, 이분은 주로 이제 채식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추종자가 생기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파로 또 가게 돼. 그 사원으로. 승려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일반 신도들도 또 생겨나게 된단 말이야. 이 하나 이제 그룹이 되고, 이것이 이제 그렇게 뭐 엄청나게 세력이 커진 건 아니지만은 태국 불교 사회에 또는 승단에 태국 사회에 약간 충격파를 주는 거야. 아, 이 파는 채식을 하면서 명상을 주로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볼 때도 또 그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러니까, 태국의 기존 성단에서는 또 이것도 보니까 또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약간 압박을 가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그 신도들이 비구들에게 그 바치는 그 공양은 이제 공덕의 행위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고 말이지. 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신도들이 또 늘어나게 돼요. 태국의 어떤 중산층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기존 승단이 너무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단 말이야. 타성에 젖어 있고, 이렇게 보니까 맨날 뭐 아침 일어나서 닭발 갔다 와가지고 점심 뭐 잘 먹고 말이야. 오후에는 낮잠이나 자고 말이지. 이러니까 이게 보니까 또 너무 그냥 동력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신도들이 또 거기에 별로 그렇게 호감이 안 가는 또 그룹이 생긴다고.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 이제 단막가야라는 데가 있어. 단막가야. 원래 그분들은 대중부에 소속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스님이 이래가지고는 이게 말이야. 뭐 우리 기성 불교가 기성 성단이 타성에 젖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좀 방향을 좀 바꿔요. 바꾸고 말하자면 대중들에게 호응하는 불교, 현실 참여적인 불교, 이렇게 조금 그 제도를 좀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문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말하자면 사회 참여적인 불교, 예? 이렇게 그냥 기성승단에 이렇게 그냥 갔다가 그 말하자면 신도들이 무조건 그냥 승가에 그냥 공경하고 공덕이나 하고 이런 불교가 아니고 뭔가 좀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불교로의 전환. 그것이 이제 담막가야 불교거든요. 담막가야파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거기 이제 뭐 보면은 막 스님들도 거기 엄청 그 출가를 그쪽으로 하고 또 그 중산층 이상 신도들이 이 담막가야를 또 많이 가는 거야. 담막가야. 응? 기성승단에 가면은 그냥 뭐 공덕이나 하고 뭐 의례적으로 뭐 절이나 좀 하고 뭐 이렇게 몇 마디 듣고 이렇게 오는데 이 담막가야에서는 좀 다르거든. 이렇게 막 세미나도 많이 열고 또 사회 어떤 정치적인 문제랄지 사회 문제랄지 이런 데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불교적인 어떤 견해를 얘기를 하고 말이지. 반말한 게 이제 법 아닙니까? 까야란 게 이제 몸, 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법운동이야. 불교의 정법운동. 어? 너무 이렇게 사성해졌고 어떤 이런 것을 좀 탈피해서 응? 공덕이라는 게 기복이거든요. 그런 걸 좀 탈피해서 현실 참여적인 좀 역동적인 지난번에 우리 인도에 우리가 신불교 운동 얘기했지 않습니까? 응? 나바야나 야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불교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런 정법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기성승단에 대한 어떤 그 타성과 그 그걸 벗어나기 위한 항상 그 정법 운동이 일어났거든. 미얀마도 마찬가지야. 뭐 스님들이 한 50만 명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면은 그냥 타성적으로 말이지. 그래서 그 쇠진 하에서는 이제 정법 운동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태국도 마찬가지야. 태국도 산티아족이랄지 또 이렇게 담마가에랄지 이런 신불교적인 이런 성향의 불교가 종파라기보다도 이런 파가 또 생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 일반 민중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또 교세가 막 엄청 막 강해지는 거예요. 기존 승가에서도 이제 여기를 주목을 하게 되고 또 왕실에서도 여기를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존 승가에서 볼 때, 우리는 그냥 아침에 탁발 가고 신도들이 가져온 그 공양을 받고 이렇게 그 조용히 말이에요. 차분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 담막가야라는 새로운 파가 와가지고 그냥 보니까 신도들이 전부 그쪽으로 쏠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약간 그 제재를 가하고 말이야. 그러나 이제 왕실 입장에서는 어느 한 파만을 두둔할 수가 없거든. 민중의 어떤 의식의 흐름을 봐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 국민들이, 불자들이 기성 불교에 대해서 식상하구나. 뭔가 저는 새로운 역동적인 참여 불교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거기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왕실에서도. 그래, 그쪽에도 이제 뭐 행사에 가게 된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약간의 좀 정치적인 힘의 어떤 그 역학적인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성황 물망에 오르는 분이 또 생겨요. 성황. 응? 그래가지고 그 뭐라냐면 성황을 추대하는 그 원로회의 썸더 대회에서 이제 약간 그 안막가야 성향이 있는 분이 이제 내정이 됐어. 추대가 됐어. 성황으로. 그래가지고 원체 기성 성단에서 어떤 그 반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성황이 못 됐어. 결국은. 왕실에서도 인준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어? 그런 게 있다고. 기성 성단과 새로운. 음.
이제 이것이 태국 불교 성가가 안고 있는 지금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에, 그 성단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지만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이런 어떤 자생적으로 말이지 이런 그 어떤 새로운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담마가야 운동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하나의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그 지금 시대의 태국 불교 신도들의 새로운 어떤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개혁 성향이 말하는 개혁이지 개혁. 기성승단에 대한 어떤 식상, 뭔가 변화가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 개혁이거든요. 어, 미얀마에서도 이제 그 세진파라는 것이 있고, 또 티베트도 마찬가지. 티베트도 네 개 파가 있잖아요. 가규, 닉마, 석가, 갤르파인데, 그 달라일라마가 속해 있는 게 갤르파거든, 갤르파. 그 쫑까파란 분이 말하자면 기존 티베트 성단을 갖다 개혁을 한 거거든요. 개혁파란 말이에요. 그 일종의.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불교가 보면은 항상 그 개혁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개혁파가. 그럼 이제 우리나라 불교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 작가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그 개혁 성향의 불교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단계가 왔다고 보거든 나도 우리나라 불교도 말이야.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종파도 많고 승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때 이제 어떤 그 말하자면 개혁 성향의 어떤 이제 파가 새로운 물결 운동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몇 가지 그 이제 조건이 있지. 어떤 지도자가 이제 새로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그 지도자를 따르는 어떤 그 승단이 이제 우선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추정하는 이제 그 교도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되게 큰 종파가 뭐 12개인가 13개가 되는데 예? 종파불교가 각 그 어떤 경전에 의해 가지고 소위 경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파가 있는데 그 SGI라는 게 있잖아. SGI 쇼카 가까이 인터내셔널 장가학교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남해 고량객교라고 그러지. 그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3천만 명인가 5천만 명 돼요. 엄청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평화운동을 지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지하 불교로서 지금 굉장히 그 뭐 100만이 넘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조직이 막강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일본에서 온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뭔가 새로운 불교의 어떤 개혁 성향의 어떤 파워의 구심점이 지금 형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도 수도 줄어들고 또 출가하는 그 승려 수도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개혁 성향의 어떤 불교 그룹이 지금 나와야만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께서는 평소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한번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하세요. 네? 우선 그 이전에 저 자신의 개인적 특성 혹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요. 그런 그 개혁운동 같은 거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지도자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근데 저는 타고나기를 지도력이라든가 남을 이끈다든가 하는데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다만 이제
회사로 치면 제품 개발부가 있고 영업 홍보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업 홍보에는 제가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품 개발, 그러니까 불교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논리 철학적으로 어떻게 재구성을 해서 미래의 이상적인 모양을 만들 거냐 하는 그림을 그려라. 제품을 개발해라. 새로운 불교가 어떤 것인지 모양을 그려보아라. 청사진을 만들어 보아라. 요거는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1년 넘게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아마 연말까지 쓰면 1차 원고는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이제 뭐 사상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공하는 걸로 제 역할이 아마 나이로 봐도 그렇고 끝날 것 같은데요. 그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스님이 말씀하시듯이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면 대승불교도 그렇잖아요. 대승불교도 각각의 그 경전마다 관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법화경 다르고 화엄경 다르고 뭐 무슨 경 다르고 무슨 경 다른데 그러나 그것을 다 합쳐서 대승불교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미래형의 불교도 저마다 다 자기 나름의 흐름을 주장을 하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거대한 이제 한국형 신불교 내지는 그런 신불교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신불교 운동의 핵심을 저는 뭐로 보냐면은 기존 불교가 너무나 세속성이 약해요. 지금 태국 불교 같은 데도 스님들이 세속하고 담 끊고 살아라 이렇게 돼 있고 물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하신 건데 이 세속성이 약해가지고 세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쟁을 기반으로 한 이익 추구 세계거든요. 이 이익 추구하고 경쟁하는 거는 아예 수준 낮은 거, 타락한 거 이렇게 보아버리니까 그리고 이익 추구를 포기하고 걸식해 살면서 의식주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낮잠이나 자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사는 사람 보면 저 무의도식하는 스님들이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생산성도 없이 무의도식하잖아. 그럼 도라도 높으면 좋은데 도도 안 높고 그럼 뭐야?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신자이면서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 발은 절 안에 들어놓고 한 발은 절 밖에 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절 안에 들어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해하고 그다음에 무화하고 남을 위하고 어떤 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세속에 발을 딛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쟁하고 뭔가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면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건강하게 세속에서 살되 경쟁을 하기는 하되 어렵게 경쟁을 해서 악에는 빠지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재산도 모으고 뭐 성공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나 집착은 하지 않는 거는 또 절에 와서 배워가지고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쾌적하게 말이야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말이야 일종은 딱 바치기도 하고 이런 모델을 건강한 세속인으로서 의롭게 성공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집착해서 금강경이 말하고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무아하고 무집착하고 또 무소유 정신에 기반되어 있고 이런 양면을 양수 겸정하는 모델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 불교도 알아야 되죠. 불교 알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30년을 연구해도 끝이 안 나는 불교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래서 세속이라고 하는 게 도서관에 쌓여 있는 수억만 권의 책이 다 세속적인 경쟁에 관한 건데 한편으로는 그걸 다 섭렵해서 요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방불교, 북방불교 모든 철학을 종합해서 요약해갖고 두 가지를 합쳐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을 다 합친다는 게 되는데 이것이 한 개인이 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거기에 도전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호랑이를 그리다가 이제 고양이밖에 못 그리게 될 가능성이 뭐 100에 99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지금 고심,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나도 참 한국에서 철 모르고 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참 불법과 이제 인연을 맺고 또 이제 태국 가서 또 비구 생활도 해보고 이제 전 세계 여러 그 전통, 전승된 그 불교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참 그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보면은 그래도 이제 물론 한국에서의 그 성야 생활도 참 그 소중하지요. 옛날에는 그 행자들이 많았거든 우리나라도 60년대 이런 때는. 그때는 뭐 굉장히 그 절이 그 큰 절에 가면은 막 행자들이 몇십 명씩 있고 스님들이 뭐 최소한 뭐 100명, 200명 행사 같은 데는 뭐 5, 600명이 됐었다고. 그때는 또 뭔가 그 아주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좋았고.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많이 그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남방불교 그 비구 생활도 이제 가서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참 그 경험이, 체험이 소중하더라고. 그래서 이쪽 저쪽 내가 이제 다 경험을 해보고, 이제 그 어떤 그 힘으로 사실 지금 버티고 있고 그것이 참 소중하다. 그런 걸 내가 이제 느꼈는데, 어쨌든 뭐 작가님 말씀대로, 예, 새로운, 우리 불교가 좀 새롭게 뭔가 좀, 어? 어떤 새로운 그런 방향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여튼 뭐 태국 불교가 뭐 100%다 옳고 100% 모델이다. 막 이런다기보다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좀 그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 이런 불교도 우리가 좀 경험을 하면서 좀 체험을 하면서 또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서로 또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태국 불교를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세계 불교 또 우회라는 게 있거든. WFP라고 본부. 이제 국가에서 거의 그 지원을 이제 하죠.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태국에서 태국은 또 국제 교류를 그다음에 외사 매년 그 외사 대회를 하거든요. 전 세계 불교 지도자들을 또 초청해 가지고 외사 그 컨퍼런스도 하고 또 WFP도 매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그런 그 국제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태국 불교가 주도적인 역할, 세계 불교를 주도해 가는 그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약간 그런 개혁 성향의 어떤 그 그룹도 있지만은 태국 불교 자체가 전 세계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자부를 대변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태국 불교 또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뭐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렇게 한 꼭지씩 이렇게 소개 한번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태국 불교 얘기 잘 들었고요. 나머지 동남아시아 불교, 여러 나라 불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